SK바이오랜드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신약 허가를 받은 SK바이오팜과 어떤 관계일까? SK바이오랜드, SK바이오팜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네, 와이드 경제 이번엔 조금 더 우리 주식시장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핫한 종목이죠. SK바이오랜드인데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프라임스탑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SK바이오랜드가 지난 거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SK바이오랜드의 자회사는 아니고요. 네. 자회사는 아니고 그 SK 계열사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이 내전증 신약을 개발을 했고 요구에서 임상상장도 통과가 되고 미국 FDA 허가가 이제는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시판만 이제 남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 그 통과하기 힘들다는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를 하고 일단 신약 허가까지 받았다는 부분들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웃긴 게 그 SK바이오팜이 일단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장 계열사인 SK바이오랜드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유사한 회사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이상한 현상?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SK바이오랜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 현재는 22.42%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는 성인 대상 부분의 발작 치료제로 미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뇌전증이라는 뇌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가 비성장적으로 흥분해서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2022년까지 69억 달러, 8조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 규모를 보니 놀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그 뇌전증이 그 간질 아시죠? 간질이거든요. 네. 근데 부산에는 제 친구도 간질이 있어요. 약간의 발작하는 거죠? 발작도 있고 좀 네. 심하면은 온몸을 떼면서 개거품도 물어. 네. 그래가지고 그런 환자가 있을 때는 옆에서 그 온몸을 주물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한테 네네.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간질 환자인데 지금 기존에 그 뇌전증 치료제가 있는데 흥분성이란지 억제성인지 이 두 가지를 다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발작 소멸이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고 투약을 하지만은 또 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SK바이오팜에서 나오는 이 뇌전증 신약 같은 경우에는 흥분성이란지 억제성 이 두 가지를 모두 타깃을 잡고 실적으로 이런 그 발작이 조금 발작 증세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완전 발작 소멸 요 부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완전 완전 발작 소멸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신드롬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될 정도로 아마 이 선풍적인 어떤 그 돌풍 이런 부분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61억 달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국 시장 규모만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임상할 수밖에 없고 타깃에서 흥분성, 억제성 이 두 가지를 다 타깃을 잡아가지고 소멸이 된다면은 아마 그 파괴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시장 규모도 네. 어마어마한데요. 보니까요. 신약 후보물질 발급부터 임상 개발, 신약 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금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은 네. 국내 최초라고 했어요. 이 의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좋게 하면 복제약이잖아요. 네. 근데 좀 나쁘게 하면 짝퉁이거든요. 이제 복제가 아니라 직접 개발하고 네. 만들 수 있는 오리지널 제약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고 조금 있다.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짝퉁에서 이제 신상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짝퉁 시장에서 신상 시장으로서 이제 발돋움을 한다. 네. 뭐 요 의미에서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바이오 섹터 얘기할 때 예전에 인보사라든지 HRB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3상을 통과를 못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한국 신약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SK바이오팜이 어쨌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임상을 통과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 특히나 까다로운 미국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아마 이것만으로도 글로벌 신약 가치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 신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 신뢰 문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바이오 시뮬레에서 신약으로 가는 그런 발돋움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뤄냈으니 SK바이오팜이 이제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상장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신약 가치가 나타나지 않고 임상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마 벤처기업이라든지 테슬라 상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그 상장의 트렌드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상장을 진행하자. 이런 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이 일단 임상을 먼저 진행하고 상장 좀 뒤로 미뤘었는데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10월 25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고 다음 달에 상장 심사했던 결과가 통보가 될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정도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뭐 상장 심사에 어떤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2020년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에 가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 예측을 통한 어떤 청약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상반기 중으로 뭐 상장이 예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정도 어떤 흐름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년 상반기쯤에 상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브레이크 걸릴 만한 이슈가 나왔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K바이오랜드의 자회사가 SK바이오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SK 그 지주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계열사 중에 하나잖아요. 전혀 지금 SK바이오랜드와 SK바이오팜이 지분이나 사업 관계에 연관이 없는데 왜 오르는 거죠?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최근에도 다루지만은 총선테마 같은 경우에 그 단순히 인맥 뭐 누구랑 뭐더라 같은 누구랑 고등학교 뭐더라 나왔다. 그죠? 네. 근데 그 실제 연관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SK바이오팜 현상도 그 제가 볼 때 그런 건 같아요.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다 보니까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랜드가 연결이 있는 것처럼 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실질적으로 네. SK바이오랜드가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뒤에 미열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SK바이오팜은 그 지주사라 해야 될까요? SK의 100%, S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거든요. 근데 SK바이오랜드는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C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그 계열사 안에 SK바이오랜드는 자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적으로 측면을 보면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좀 차이인데 네. SK바이오팜이 더 위에 있는데 왜 SK바이오랜드가 더 부각이 되는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은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다 보니까 SK케미칼보다는 제가 볼 때는 SK바이오랜드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사시는 네.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간 네. 거잖아요. 그럼 투자적인 가치,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접근할 때도 그냥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에서 들어가잖아요. SK바이오랜드도 그러한 관점에서는 적중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사업 내용을 보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랜드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냐면은 네. 그 코스맥스하고 한국콜하고 비슷한 회사라 보시면 돼요. 화장품 원료나 제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전혀 그 신약 개발 업체, 화장품, 의약품, 제약품 원료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말 그대로 R&D, SK바이오팜은 R&D 회사거든요. 연구개발 회사거든요. 원료를 만드는 어떤 그 제조업 회사라기보다는 R&D 회사이기 때문에 좀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랜드를 투자하는 건 지금 급등을 하는 건 일반 개인 투자자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음모론적 얘기를 할 때 세력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쫓아간다, 지금 이걸 개인들이 올리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좀 주의해야 할 점은 확실히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러면 SK바이오팜의 호재를 제약바이오 투자에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지, SK바이오팜의 상장을 기다릴지, 아니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의 뚝심이 결실을 맞았으니 SK 쪽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할지 전체적인 전략 세워주세요. 저는 이번 그 신약 소식으로 인해서 네.
아까 전에도 그 세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이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올해는 이미 다 간 상황이고 네네. 내년에 이런 뉴스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런 물론 개별주가 대형주보다는 더 많이 급등을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이런 급등주보다는 이런 대형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약 대형주 이쪽으로 들어가서 조금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나가지만 HLB라든지 신라지지 헬릭스미스 이런 개별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 내기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삼성 바이오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도 상장을 할 거잖아요. 그게 네. 내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다 갖고 내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 종합해 보자면은 일단은 올해 들어가도 괜찮지만은 내년 넘어가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2017년도에 삼성제 하이닉스의 큰 수익이 났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년에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두주자, 대형주 위주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